우리나라 교회 개척 공신인 조덕삼 장로와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금산교회와 백제 법왕 때 지어진 금산사를 거쳐 믿음이 돌아온다는 귀신사를 탐방하였습니다. 먼저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담고 있는 금산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5년도에 지어져서 몇 년 있다가 1908년도에 이곳으로 옮겨져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이듯이 한옥이라는 점, 이게 가장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 다른 점이죠. 또 하나는 여성의 자리, 남성의 자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 그러면 어디가 여자가 앉아야 되고 어디가 남자가 앉아야 하지? 이걸 모르셨었어요. 그렇죠? 내가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천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자석에는 한글로 상냥문이 써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바로 한문으로 상냥문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기역자로 되어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보급이 되죠. 전남, 이 호남권, 전라북도 이런 지역을 한 분의 선교사가 계셔가지고 우리들을 선교를 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지는데 조덕삼님이라는 개인이 신앙심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이곳에 나의 사비를 통해서 교회를 지으신 건축물입니다. 우리 그 시대에 기근으로 죽는 백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평생 소원이 뭐예요? 정말 내 배가 부르게 한번 먹어보는 거. 이게 소원이었던 어느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6살의 아버지를 잃고 15살 무렵에 전라도 김제라는 곳을 가면 정말 배고프지 않고 살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김제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만난 게 바로 조덕삼 지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이자익은 마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심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는데 전주로 예배를 보러 가서 공부를 해오고 또다시 이 김제에 와서 또 좋은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요. 금산교회에 장로님을 뽑아야 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조덕삼 선생님의 마부로 일했던 그 집의 하인인 이자익 선생님도 함께 투표에 선출이 됩니다. 누가 됐을까요? 장로님, 마부가 됐어요. 나쁜 주인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다시 투표합시다. 어떻게 우리 집에 하인이 나의 장로님으로 내가 모셔야 합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이자익 선생님이 훌륭해서 장로님도 되셨지만 조덕삼 선생님도 정말 훌륭하신 인품이었다라는 걸 여기에서 인정할 수가 있겠죠. 나의 교회에 장로님으로 교회에 오면 깍듯이 모시고 집에 돌아가면 그댁의 주인으로서 하인으로서 이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후백제 시대에 세웠다라는 성이 있습니다. 홍애문. 이 문의 모양을 보면 무지개 모양의 아치형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성이라고도 하고 홍애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시는 또 일주문이 보입니다. 한 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일주문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금산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은 이곳 금산사에 들어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일주문을 통해서 지금 이 해탈교에 들어왔는데요. 이곳 금산사는 백제시대에 법왕 때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사찰이 정유재란 때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이곳 금산사이고요. 첫 번째 관문을 통해서
두 번째 문인 바로 해탈교입니다. 이것 해탈교를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당간지주가 있는데요. 이 당간지주는 다른 곳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당간지주는 바로 기둥만 있어요. 여러분들 사찰에 갔을 때 당간지주를 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이 기둥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단석까지 같이 함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땅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기단석들이 차분하게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있다는 점, 그게 이 당간지주의 아주 자랑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재료를 통해서 우리 금산사의 전경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 앞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처음에 모이셨던 데가 보재루라고 하는 곳인데 개산 1400주년 기념관입니다. 우선 저걸 설명을 드리면 개산이라고 하는 말은 산문을 열었다. 산문을 열었다는 말은 산에다가 절을 처음으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사를 지은 지가 1416년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금산사에 관해서 두 가지 역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산사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진표율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재빠르고 활을 잘 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냥을 참 즐겨서 했는데 어느 해 봄에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개구리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로 목을 쫙 깨가지고 개울가에다 놔뒀습니다. 나중에 집에 갈 때 가서 먹으려고. 근데 깜빡 잊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사냥을 나왔는데 어디서 또 개구리 소리가 들려서 작년에 자기가 한 일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잡아서 목을 이렇게 꿰놨던 개구리들이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진표율사님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개구리가 미물이지만 내가 한 번의 행동 때문에 1년 동안 저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이 여기 금산사에 와서 출가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인연을 쌓게 됐는데 1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안 변산에 가서 3년 동안 용맹정진 끝에 지금 앞에 있는 미륵지를 지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려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지금 현재 규모의 3배 정도로 컸어요. 임진왜란 때 여기도 이제 전부 불타게 되는데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일본군들이 처음에 5년 동안은 호남 지방은 전혀 들어오질 못했어요.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호남 쪽으로 들어오려면 순천으로 들어오거나 남원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시민 장군께서 진주성에서 막아주셔가지고 일단 남쪽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오는 길은 뭐냐면 충남 금산을 통해서 진안으로 해가지고 전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행주산성으로 잘 아시는 그 권율 장군하고 처형 대사께서 막으셔가지고 일본군들이 호남 쪽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나고 5년 동안은 이 지역에서 난 쌀을 가지고 임금님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행주산성 가가지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꾸로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이 호남 쪽에 원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정유년에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호남 쪽을 절을 가서 다 불태우게 될 때 특히 금산사는 더 심하게 태웠어요. 왜 그랬냐면 금산사는 승병들의 훈련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물이 86동이 있었는데 한 동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은 게 이제 미륵전하고 지금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대적광전인데 이 두 건물을 짓는데 35년 걸렸어요.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조선 경제에서
이 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쌀 한 줌, 보리 한 줌, 없으면 와서 몸으로 일을 해서 지어진 건물이 지금 두 건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금 금산교회를 거쳐서 우리가 금산사를 경유해서 이곳 마지막 코스인 어디를 왔습니까? 귀신사를 왔습니다. 귀신사에서 어디선가 귀신이 우리를 엿벗고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하는 곳이다? 믿음이 돌아오는 곳. 그래서 지치실 때 돌아와서 쉬는 곳,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이곳 귀신사는요, 백제 시대에 창건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금산사가 백제 법왕 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금산사보다도 더 먼저 세웠던 사찰이 바로 이 귀신사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설이 또 있습니다. 신문왕 때, 신문왕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에 문무대왕이 통일신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신문왕이지요. 그런데 문무대왕께서 통일을 이룬 기념으로 각 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교화해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화엄 사상을 담아서 이곳 귀신사를 건국하게 된다라는 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백제 시대의 설도 있고 통일신라의 화엄 사상을 담기 위해서 10개의 화엄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이곳 귀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곳은 이곳 귀신사는 문학적 요소와 영화를 촬영했던 곳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남 스님으로 나왔던 보리울 여울에 스님이 기거하시던 건축물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에 있는 저 마루가 박영규 영화배우가 앉아서 그곳에 촬영했던 곳입니다. 또한 숨은 꽃의 배경이 되었던 양 기자님의 작품이 나왔던 곳, 김종구를 만나는 곳, 김종구가 이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 기자님은 그래서 이 뒷뜰에 가서 탑이 있는 곳에 앉아서 상상을 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탑 뒤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 기자님이 숨어서 그 숨은 꽃을 상상하면서 어떤 작품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곳 귀신사를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함께 좋은 추억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가족만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함께 마동도서관에서 같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온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애들도 가끔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이런 데를 자주 오려고 노력하고 와보기도 하지만 오늘은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약간 이제 몰랐던 부분도 자세히 알게 되고 그리고 애기랑 이렇게 같이 거니까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한국 오고 이거 6년 됐어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다 갖고 너무 고마웠고 한국 연어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알았어서 고맙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런 기독교계나 불교계의 역사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금산교회가 있었고 금산사가 있었고 이렇게 귀신사가 있다는 거. 오늘 이게 보면은 가족들과 많이 동반해서 여기에 참여했는데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문화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양귀자 저자의 숨은 꽃과 이만희 저자의 보리울의 여름입니다. 숨은 꽃은 국제 연애 결혼을 다룬 미국 원로 여류 작가의 장편 소설을 번역한 것이며 2차 대전 후 일본에 주둔한 미국 장교 알렌 케네디와 일본 여자 사카이 요시에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리울의 여름은 동명의 연극 시나리오를 원작으로 스님과 신부, 신부와 수녀, 고아들과 학생들이
편견과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다는 내용의 수채화풍의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익산 시립 마동도서관은 1994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보유한 도서는 약 19만 권이고 하루 이용객 수는 1천여 명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특성화된 시설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설치된 다문화 자료실과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도담도담 어린이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도록 조성하여 타 지역 도서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사서와 함께하는 1박 2일 어린이 캠프와 어린이 문화 캠프, 세계인의 날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에서는 익산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익산 시립 마동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도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